당사자가 병상에 누워 있거나 정신이 온전치 않다면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주변에서 당사자를 대신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 소장을 제출하기도 하는데 문서 위조 등으로 형사고소 당할 위험성도 있고요. 이혼 소송도 각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협하는 남편 이혼 전문 안소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의의 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갑작스러운 뇌졸중 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의사 능력이 저하된 가족이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혼수 상태에 있거나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을 정도로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데 무슨 이혼을 한다는 건지 의아해하실 수도 있어요. 단순 신분관계를 정리한다는 문제보다는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아내가 남편의 폭언,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이혼을 계속 요구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생활비도 안 주면서 우기로 이혼을 막 거부하던 중에 아내가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아내가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남편은 아내 명의로 된 재산을 처분하기에 바쁘다면 아내의 친정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는 어떻게든 아내의 재산을 지켜 치료를 받게 해야겠죠. 이럴 때 아내를 대신하여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산을 지키는 문제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별거를 하면서 정말 남처럼 연락도 안 하고 지내다가 한쪽이 치매 등이 걸린 거죠. 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나 복지 혜택 등을 신청하고 싶은데 배우자의 소득, 재산 등이 잡혀서 신청이 안 되다 보니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받기 위해서 이혼을 고려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당사자가 병상에 누워 있거나 정신이 온전치 않다면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주변에서 당사자를 대신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 소장을 제출하기도 하는데 이건 당사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 문서 위조 등으로 형사고소 당할 위험성도 있고요. 이혼 소송도 각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의사 능력이 없는 자는 소송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이혼 소송을 해야 합니다. 만약 혼수 상태에 있는 당사자가 이전부터 이혼 의사가 명확했다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받아 선정된 성년후견인이 혼수 상태에 있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이혼을 해야 하는데요. 성년후견으로 하여금 소송 얘기를 하게 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에요. 성년후견 제도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생각만큼 어렵진 않습니다. 당사자가 의식불명 상태 등 지속적으로 사무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진단서나 입원 기록지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이 이를 바탕으로 개시 결정을 내려주기 때문에 절차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다만 성년후견 결정을 받았다는 의미는 이혼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혼이 바로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유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당사자가 직접 이혼을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의식불명의 당사자가 진정으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지를 심도 깊게 심리합니다. 단순히 예전에 이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라는 정도의 주변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의 상황이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혼을 원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해당 유책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해내야 하고요. 결혼 생활에 실질이 없다시피 한 사실 또는 당사자가 오랜 기간 동안 이혼을 원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세밀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실제로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에 있는 남편을 두고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한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남편의 아버지가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 며느리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한 사례에서는 이혼이 성립이 되고 다른 한 사례에서는 이혼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혼이 된 사례에서는 아내의 외도가 꽤 오랜 기간 이어졌고 아내가 아픈 남편을 두고 친정으로 돌아가 간병하지 않아온 사실도 드러났기 때문에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혼 의사가 객관적으로 추정된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혼 청구가 기각된 사례에서는 아내가 딱 한 번 일회성으로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 것에 불과하고 식물인간 상태인 남편의 간병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던 점이 중요하게 여겨졌는데요. 판결문에 직접 판사님이 아내로서는 남편과 부부관계를 할 수 없는 데다 40대 후반의 나이이므로 성적인 부분에 대한 감정을 속일 수만은 없었다라고 해서 한 번의 실수이고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시아버지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위 사례들을 보아도 법원에서는 의식불명 상태의 사람이 이혼 청구를 할 때에는 직접 이혼 청구를 하는 것보다 이혼 의사를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의식불명이 되기 전과 이후의 행동,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 사유의 입증 정도에 따라서 결론이 완전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의식불명 또는 심각한 질환으로 본인이 직접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사례들을 통해서 소송 가능성 여부를 진단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문의 주세요.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도움되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